여러분, 오늘은 한식 조리 기능사 7절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료는 제가 세척을 해둔 상태고요. 달걀, 그 다음에 소고기는 따로 항상 분리를 해두시고요. 서기버섯은 물에 불려야 하니까 냄비에 물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물은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한 반 컵 정도만 올리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물이 끓는 동안 저희는 오늘 채썰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이는 2분의 1개인데 5cm 길이로 채를 썰어야 하잖아요. 저는 2토막 이렇게 사용할게요. 돌려깎기를 한번 하실 건데요. 돌려깎기 하실 때는 칼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칼을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 돌려깎기 영상은 재료 썰기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돌려깎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재료 썰기 영상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오이 양은 당근 정도, 당근 양만큼 비슷하게 나와야 해요. 저는 속까지 한 바퀴 더 쓸도록 할게요. 이따가 소금에 절인 다음에 볶아버리면 양이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바퀴 더 사용했고요. 나머지 한 토막도 꼭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요거는 오이 모양이 반듯해서 지금 돌려깎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쪽은 오이가 둥글기 때문에 돌려깎기 하는데 조금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둥근 부분은 무시하고 돌려깎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모양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여긴 잘라내고 쓸 거예요. 돌려깎기 해주시고요. 이 둥근 부분을 깎으려고 하면 이쪽 끝에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돌려깎기를 진행해 주세요. 오늘 두께가 0.2이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돌려깎기 해주시면 됩니다. 껍질 양만큼의 속 부분을 돌려깎기 했어요.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다 사용한 오이는 폐기 처리해 주시고요. 오이 길이 짧은 부분은 버려주시고 겹쳐서 채를 썰어 보도록 할게요. 오이는 가지런히 정리해서요. 0.2로 얇게 썰어주세요. 여러분, 오이 써실 때도 여기 껍질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놓고 써시면은 미끌려서 잘 썰리지가 않아요. 단단하잖아요. 또 단단하고 미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엎어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속 부분을 맨 위에 올려서 저처럼 채를 썰어주세요. 얇게 채 썰기가 끝났으면요, 얘는 소금에 절여주실 거예요. 소금 살짝. 소금만 하고 절였을 때 절여지는 속도가 조금 더뎌요. 그래서 저는 물을 3스푼 정도 넣고 절일게요. 물 1스푼 넣고 절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기버섯 불리려고 끓여놨던 물을 좀 부어주시고요. 석이 불리게 할게요. 그 다음 냄비는 오늘 사용하지 않으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기버섯을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다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그냥 미지근한 물에 불리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파 마늘을 다져 볼게요. 마늘은 칼 뒤로 좀 빻아주시고요. 빠진 마늘은 칼날로 곱게 다져주세요. 오늘 파마늘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맞아요, 양념장에 사용할 거예요. 소고기 양념할 때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늘은 곱게 다진 후에 저는 종식 그릇에다가 따로 담아 보겠습니다. 마늘 다지기가 끝났는데요. 저는 대파 다지기 할게요. 대파도 마늘 정도 크기로 다지실 건데요. 대파 양이 되게 많아요. 안에 심지는 빼버리시고 채 썰어서 다져보도록 할게요. 채 썬 대파는 또 다져주세요.
여러분 잘게 다진 대파도 마늘 옆에다가 딱 두시고요. 이 그릇에 바로 양념장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당근 손질해 보겠습니다. 당근은 껍질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길이는 오늘 5cm 맞출 거예요. 세척 당근이긴 하나 꼭 껍질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제거된 당근 편썰기 먼저 해주시고요. 편선 후에 얇게 채썰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두께는 0.2로 얇게 썰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에 당근 썰기 힘드시잖아요. 손 잡을 곳이 없어서. 그러면은 손잡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둥근 부분을 날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날려주시고 세워서 손잡이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딱 고정시켜서 안전하게 썰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편썰기가 끝난 상태고요.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채썰기 10도로 당근 정리 한번 해주시고 바로 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썰 때는 여러분 7절판 시간이 없는데 두 개씩만 나눠 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쫙 깔아주시고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오늘 당근은 최대한 얇게 또 썰어주세요. 그래야지 이따가 놓을 때, 완성 접시에 놓을 때 예쁘게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근 채 다 썬 후에요. 오이처럼 똑같이 소금에 절여보도록 할게요. 소금 살짝 했고요. 소금 살짝에 물 1스푼 정도 넣고 절여주시면 돼요. 절이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석이버섯 해볼 건데요. 여러분 석이버섯은 돌 석자잖아요. 그래서 돌에 붙어있던 얘기 때문에 지금 초록색 이렇게 이끼가 보일 거예요. 요거는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서, 소금으로 좀 문질러서 세척을 해볼게요. 보시면요, 석이버섯에 소금을 올려주시고요. 석이끼리 이렇게 문지르시면 깨끗해질 거예요. 소금을 사이에 두고 문질러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얗게 변하거든요. 소금을 넣고 문지르시면 됩니다. 빨래 빨듯이 이렇게 주물러서 헹궈 주셔야지 이렇게 까만 물이 안 나올 때까지 할 거거든요. 개수대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석이버섯 세척을 다 했는데요. 세척을 소금으로 깨끗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끼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석이버섯은 불린 후에 소금으로 문질러서 세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석이버섯 썰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얘가 돌에 붙어있던 얘라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손으로 톡 뜯어주시면 이렇게 딱딱한 게 뜯깁니다. 만져보시면 돌처럼 단단하거든요. 얘는 씹으면 돌 씹는 느낌이라서 좀 제거를 꼭 해주세요. 단단한 부분 있으면 손으로 똑 떼서 제거를 해주시게요. 만져보시면 똑 떨어집니다. 돌처럼 단단해요. 얘네는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석이버섯을 채 써실 때는요, 좀 큰 이파리 바깥쪽에 놔두시고 작은 것들을 속에다가 넣고 김밥 말듯이 말 거예요. 좀 탄탄하게 말아주세요. 짱짱하게 말아주시고 칼 앞날로 채를 썰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아서 썰어야지 썰기가 수월하세요.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얇게 채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이랑 당근은 얇게 잘 써시는데 이 석이버섯을 얇게 잘 못 썰어서 점수가 많이 감점돼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석이버섯도 썰기 귀찮다고 짜투리 버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다 쓰셔야 됩니다. 저도 전량 다 사용하도록 할게요. 석이버섯은 또 길이는 5cm 못 맞춰요. 잘게 부서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량, 채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썬 다음에는 또 그릇에 넣어주시고 서기버섯은 밑간을 할게요. 도마 지저분한 거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서기버섯 밑간은 소금 참기름 하실 거예요. 소참. 그래서 소금은 소량 넣어주시고요. 참기름도 2분의 1 작은 술만 넣어주세요. 참기름이 많아버리면 네, 떡집니다. 떡지기 때문에 참기름은 소량. 그다음 마지막 손질할 게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소고기는 지금 약간 얼어있는 상태인데요. 핏물을 좀 빼볼게요. 소고기 핏물 좀 빼주시고, 오늘 고기는 채 썰어서 볶아야 되기 때문에 결방향으로 채를 썰어 볼 거예요. 풀을 뜨실 때는 높은 쪽에서 항상 낮은 쪽으로 이렇게 떠야지 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뜨실 수 있어요. 고기는 길이가 볶으면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6cm 정도로 포를 떠주시면 됩니다. 저도 6cm로 포뜨기 진행할게요. 두께는 얇게 하셔야겠죠? 구우면 두꺼워지니까. 포 뜨실 때는 왼손으로 두께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꾹 누르면서 두께 조절을 하실 거예요. 이제 포 뜨다 보면은 점점 길이가 짧아져요. 제 거는 이렇게 살짝 놓고 여기서 끊어 볼게요. 길이 맞춰내기. 이것도 길이가 짧은 것도요, 이렇게 포로 떠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전량을 쓸 거예요. 펼쳐서 책장뜨기라고 합니다. 책장뜨기 하셔가지고 네,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포뜨기가 끝난 고기는 채를 썰어 주실 거예요. 고기는 익으면서 길이가 짧아지고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채를 썰어 주실 거고요. 길이는 6cm 썰었습니다. 또 고기 써실 때 잘 끊어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볶을 때 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써실 때 잘 끊어내주세요. 고기도 전량 사용해 주시고, 고기 손질하고는 도마 깨끗하게 헹궈 주셔야 돼요. 도마 정리하고 바로 고기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양념, 고기를 채 썰어서 볶을 때는 항상 간장 양념이죠. 양념을 해볼 건데요. 일단 파마늘 들어갔고요. 간장 할 거예요. 간장의 절반 설탕. 오늘 간장 1스푼 할 거라 설탕은 반 스푼 넣어주시고요. 간장 하나, 간설, 파마, 참깨 깨 들어갑니다. 후추, 마지막 깨 넣어주시고요. 섞은 후에 고기 양념 한번 해볼게요. 양념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조금 양을 빼놓고 필요한 만큼만 밑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밑간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지단, 흑백지단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썰기는 다 끝났어요. 지단 하실 때 오늘 흰자 면포에 내려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흰자 면포에 내려주시고 노른자는 알끈 제거하고요. 소금 간 좀 할게요. 노른자 있는 알끈 제거. 그 다음에 소금 살짝 했고요. 흰자는 꼭 짜주세요. 면포에 내린 흰자도 소금 간 살짝 해주실 거예요. 소금
이제 면포에 내리면 이제 흰자에 거품이 생길 거예요. 이 거품은 제거하고 지단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흰자에 거품은 좀 제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밀전병 하실 건데요. 오늘 밀가루는 총 50g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용할 양은 5스푼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 요거를 일일이 이렇게 계량해서 5스푼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총 50g에서 한 스푼만 이렇게 빼두세요. 한 스푼만 빼고 이 전부 다 양을 사용하시면 5스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스푼 빼놓고 밀가루는 저는 전량 사용할 거고요. 물도 1:1 오늘 동량 들어갈 거라 5개에서 6개 정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물그릇 준비하시고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 일단 5개 넣어볼게요. 5개 넣고 섞어보세요. 저는 5개 넣었더니 농도가 딱 알맞아요. 혹시라도 농도가 되직하신 분들은 물 한 스푼 정도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간은 소금간 할 거예요. 소금간. 여러분 소금은 작은 걸로 한 3분의 1 정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소금까지 넣은 후에는 체에다가 한번 내려주세요. 소금간 하고 체에다가 내려주세요. 체에 밑에 남아있는 밀가루 없도록 싹 긁어서 사용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농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살짝 내렸을 때 되직하다 하면은 물을 좀 더 넣어주시면 돼요. 농도는 저희 크림스프 아시잖아요. 그 크림스프 농도 정도가 적절합니다. 크림스프처럼 걸쭉하게 떨어지면은 농도가 알맞은 상태예요. 지금 이 정도. 그래서 먼저 오늘 불 사용할 때는 밀전병, 그 다음에 지단, 재료 볶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밀가루는 왜 한 스푼 빼놨냐면요. 혹시라도 반죽이 묽어졌을 때 넣어야 할 그 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는 한 스푼 정도 빼놨어요. 이 한 스푼을 사용하지 않아도 양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스푼 꼭 빼놓고 전부 다 쓰시면 됩니다. 이제 불로 넘어와서요. 밀전병 붙여볼 건데요. 불은 약불로 좀 맞춰주세요. 약불에서 밀전병 붙여낼 거고요. 밀전병 붙인 다음에 자기들끼리 달라붙지 말라고 기름 접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접시에다가 기름칠 좀 해주시고요. 밀전병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밀전병 붙이실 때는 이 계량 스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계량 스푼이 편합니다. 한 스푼 가득 떠주시고요. 반죽을 넣고 굴려주세요. 다시 반죽 한 스푼 가득 하셔야지 8cm가 나옵니다. 가득 한 스푼 올려주시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굴려주세요. 오늘 6장을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한 장 한 장 붙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팬에다가 3개를 붙여볼 거예요. 여러분 8cm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8cm는 요 계량컵 사이즈 지름 정도가 지금 8cm거든요. 요 정도 크기가 나와야 해요. 밀전병이 익으면은 이렇게 가쪽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뒤집어서 익혀주세요. 엄청 뜨겁습니다. 반대쪽도 꼭 익혀주시고요. 다 익은 거는 기름 접시 위에다가 빼놔주시면 됩니다. 팬에 식용유는 살짝 둘러주시고 기름이 없도록 닦아주셔야 돼요. 다시 한 스푼 가득 올려주시고 굴려주세요. 여러분 방금 저처럼 칙 소리가 나버리면은 온도가 센 거예요. 그래서 불 좀
줄여주시고 올려주세요. 약불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 스푼 가득 올려주시고 굴려주세요. 팬의 온도가 너무 뜨거웠을 때는 숟가락을 굴려서 반죽을 펼치기 전에 익어버리겠죠, 반죽이. 그래서 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불 온도는 항상 약불이에요. 익으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익혀주세요. 여러분, 전 6장 붙이고도 한 스푼 정도 더 남거든요. 이렇게 넉넉하게 반죽물 만들어 두세요. 왜냐면 하나를 망쳤으면은 하나 더 만드시면 되잖아요. 다 익은 밀전병은 기름 접시 위에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바로 지단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팬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은 지단의 색깔이 나버리기 때문에 팬이 한 김 씻고 난 후에 지단을 붙여주세요. 오늘 흰자 양 다 사용할 거고요. 5cm로 채를 썰어야 하기 때문에 5cm 정도 나오게 지단을 붙여주세요. 불은 약불에서 하실 거고요. 노른자도 최대한 얇게 펼쳐볼게요. 달걀, 노른자 다 썼는데 오늘 달걀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양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익으면은 바로 뒤집어 반대쪽도 익혀주세요. 흰자도 뒤집어 주시고요. 반대쪽은 불 끄고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노른자랑 흰자는 속까지 잘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좀 누르면서 뒷면 익혀주세요. 여러분, 아까 오이랑 당근 절여놓은 거는 물에 한번 헹구고 물기를 짠 다음에 볶아 볼게요. 여러분, 밀전병이 식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겹쳐서 준비를 해주세요. 밀전병은 제일 예쁜 게 마지막 맨 위로 올 수 있도록 포개어주세요. 여기 빈 접시에다가 저는 지단을 놓고 식혀볼게요. 그다음 바로 열이 올라와 있지 않았을 때 석이버섯을 볶겠습니다. 석이는 불을 너무 세게 해서 볶아버리면 녹아요. 그래서 저는 남은 열기로 석이버섯을 볶아볼게요. 또 석이버섯은 볶은 거랑 안 볶은 거랑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팬에서 볶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꼬슬꼬슬해졌거든요. 팬은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내고요. 바로 오이를 볶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이 볶으실 때 식용유 살짝 넣어주시고요. 물기 뺀 오이를 볶아주세요. 오이는 아까 소금에 절여놨기 때문에 따로 간을 하진 않아요. 볶아진 오이는 키친타올 위에 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 살짝 또 넣어주시고 당근 볶겠습니다. 당근도 한번 헹궈서 물기를 뺀 상태예요. 혹시 당근 양이 많으면요, 오이 양에 맞춰서 좀 담을 때는 빼고 담아보도록 할게요. 당근도 오이랑 마찬가지로 소금에 절여놨기 때문에 소금 간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당근도 충분히 익혀서 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지막 고기 볶도록 할게요. 고기도 익기 전에 다 젓가락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잘 풀어서 덩어리지지 않게 볶아주세요. 고기도 완벽히 다 익혀주시고요. 다 익은 고기도 한쪽에 빼놔 볼게요. 여러분, 재료 볶기가 끝났는데요. 이제 흰자랑 노른자 지단 한번 썰기 해볼게요. 흰자는 길이 5cm 맞춰주시고요. 절반을 썬 후에 돌돌돌 말아서 썰어보도록 할 거예요. 흰자 5cm 맞춰놓고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서 써는 이유는 완성 그릇에 놓았을 때 쫙쫙 펼쳐지지 않고 지금 오이나 당근처럼 말려져 있도록 말아서 썰어 주셔야 돼요. 흰자는 말아서 썰어야지 완성 접시에 올렸을 때 예쁘게 나옵니다. 또 흰자 오늘 두껍게 붙여버리신 분들은 썰 때 다 부서져요. 얇게 붙여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담도록 할게요. 이 밀전병은 가운데에다 예쁜 걸 맨 위에 올렸어요. 그다음 흰자는 밀전병에 딱 붙여가지고 놔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노른자 썰어 볼게요. 노른자도 길이 5cm 정도 맞춰주시고요. 반절 접어서 돌돌돌 만 후에 얇게 채를 썰어 볼게요. 이렇게 말아서 썰어야지 담기가 편하겠죠. 말지 않고 그냥 써신 분들은 쫙쫙쫙 펴져 있어요. 그럼 되게 안 예쁘거든요. 찔짤파는 오늘 모든 재료들이 휘어져야 된다는 거. 노른자 양이 아까 적었어서 길이 좀 짧아도 그냥 다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주복에 넣어야 될 게 검정. 흰색 옆에 검정 둘게요. 약불에서 볶아서 얘가 꼬슬꼬슬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서기버섯 마주복에 담아주실 거는 고기가 되겠네요. 와, 고기 양이 너무 많네요. 고기 양 많으면 많은 대로 싹 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양이 비슷하도록 담아 볼게요. 담으실 때 약간씩 저처럼 왼손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젓가락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언제예요. 그래서 약간 손 쓰시면서 예쁘게 깔끔하게 담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너무 많이 담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담아야 될 거는 당근. 여기다 당근 담으면 비슷하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저는 이쪽에 당근을 담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근도 양이 많긴 하나 좀 조절해서 저 지금 고기 양만큼만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기 양만큼 맞춰서 담았고요. 그 다음 오이. 담으실 때 팁인데요. 살짝 이렇게 젓가락으로 파스타 면 말듯이 이렇게 말아서 한번 담아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딱 한 덩어리가 되게 올려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이 껍질만 썼으면 양이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속살까지 좀 사용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칠절판이 완성되었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